혜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꾸로 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그림과 같은 띠 그래프 속에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. 여기 있는 항목별 비율처럼 눈에 보이는 사실들도 있고 또 각 항목을 비교해서 찾아낼 수 있는 사실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런 통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있을 것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런 띠 그래프의 자료를 보고 띠 그래프를 해석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산불의 원인을 나타내는 이 띠 그래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띠 그래프를 보고 첫 번째 한번 질문 만들기를 해봅시다. 자, 여기 있는 이 띠 그래프에서 만들 수 있는 질문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멈춤 버튼을 누르고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적어 보도록 해볼까요? 자,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 보았나요? 먼저 이 통계표에 나타나져 있는 각 항목별 비율을 묻는 질문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산불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산불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질문할 수 있겠죠.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산불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의 몇 %를 차지하는지 또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각 항목별로 그 비율을 서로 비교해서 묻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예를 들면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은 논두렁, 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의 몇 배가 되는지, 자, 2개의 항목을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몇 배가 되는지를 묻는 그런 질문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지금 여기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없나요? 퍼센트는 알고 있지만, 비율은 알고 있지만 실제 일어난 건수는 지금 모르고 있죠.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성모객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산불이 8%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성모객 부주의에 의한 산불 이 8%가 모두 4건이라고 하면 이해에 발생한 산불이 모두 몇 건인지 그렇게 하려면 8%가 4건이면 각각 14%, 24%, 48%가 몇 건인지를 알아야 다 모두 더해서 전체 산불의 건수를 찾아낼 수 있겠죠. 이렇게 어떤 수학적인 사실을 넣어서 전체 건수를 알아내는 그런 질문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자, 여러분들이 찾아낸 이런 통계적 사실과 그리고 또 서로 비교해서 찾아낸 사실,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, 예측할 수 있는 사실들을 찾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띠 그래프를 해설하는 좋은 방법이 되어지겠습니다. 앞에서 띠 그래프를 해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질문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는 실제 이 띠 그래프를 해설을 해볼 것이고 그 중에서 이 거꾸로 수업 시간에서는 여기서 알 수 없는 거, 자, 여기서 알 수 없는 거는 무엇이었죠? 그렇죠. 산불의 건수는 알 수 없었죠. 그래서 성모객 부주의에 의한 산불, 이것이 4건이라고 한다면 전체 산불의 건수가 몇 건인지 그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8%가 4건이라고 하면 48%는 몇 건이 되어지나요? 8%에
6배가 되니까 24건이 되겠죠. 그죠? 그리고 24%는요. 24%는 8%의 3배니까 결국 12건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요거는 24건. 자, 이거는 12건. 그럼 14%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? 자, 14%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자, 8%가 4건이면 8%의 절반은 4%가 2건. 자, 그러면 2%는 1건이 되겠네요. 그럼 14%는 네, 14건이 될 것 같죠. 6%는 2%의 3배니까 3건. 자, 그러면 24건, 12건, 14건, 4건, 3건을 모두 더해서 이 해에 일어난 산불의 건수는 모두 몇 건인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전체 산불의 건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띠 그래프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. 자, 그림에서 보이는 이 그래프는 197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년 간격으로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. 자, 이런 그래프를 해석할 때에는 먼저 연도별로 그리고 항목별로 14세 이하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, 또 65세 이상의 인구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,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. 그 다음 또 2000년도에 14세 이하의 인구는 또 1970년도 14세 이하 인구 비율의 약 몇 배가 되어지는지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만들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비교를 할 수 있는 거. 자, 여기서는 우리는 총 인구 구성비만 알 수 있지 인구수를 모르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총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각 항목별로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될지, 예를 들면 15세에서 64세 약 72.8%에 해당이 되어지는 우리나라 인구는 약 몇만 명인지 계산기를 사용해서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통계표를 보고 항목별로 연도별로 비교를 해서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,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성비는 연령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 것인지 예측하는 해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선생님이 금방 질문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 인구 구성비의 변화표를 잘 보고 3가지 질문을 만들어 오도록 합니다. 첫 번째는 이 띠 그래프에서 보고 알 수 있는 거. 두 번째는 이 속에 숨어 있는 통계 사실. 세 번째는 미루어 짐작해서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실. 자, 이렇게 3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와 보고 우리는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연령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를 해설하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